7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의 부가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거 맞죠? 여기서는 과태료 부가처분이랑 형사처벌을 병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맞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한 번 처벌을 받았으면 같은 죄로 또 처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 다음 2번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자, 이게 틀렸죠. 이건 맨날 나오는 선지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계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에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대집행, 계고 처분을 동시에 했다면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의 요건이 둘 다 충족된 것이 맞아요. 계고 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무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지에서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명했다.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계고 처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 요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충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 다음 3번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직접 강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더 약한 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직접 강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 다음 4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맞죠?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것도 맞죠?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일단 공매는 행정처분이 맞죠? 공매 처분은 처분이 맞고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죠. 내가 공매로 싸게 샀는데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자, 1, 2, 3, 4번 모두 쉬운 선지였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처벌을 받았으면 같은 죄로 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제가 기출에 나왔던 거는 항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가를 물어보는데 병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가도 가능하고 과징금과 벌금의 병가도 가능하다. 선지 보면 과태료의 부가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맞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2번 계구처분에는 상당한 이행기간이 필요한데 철거 명령에 일정 기간을 주었으면 계고처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에 일정 기간의 자진 철거 기간을 주고 동시에 대집행할 뜻을 계고한 경우라면 철거 명령이랑 계고 처분의 요건을 둘 다 충족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충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 다음 3번 직접 강제는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재산 압류, 영업소 폐쇄, 강제 퇴거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직접 강제를 할 수 있고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된다. 같은 말로는 대집행, 이행 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상식적이죠? 선지 보면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의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맞다. 다음 4번.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이다. 인터넷 재공매 결정도 처분 아니다.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재산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공매로 재산을 싸게 샀는데 그게 취소되면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선지 보면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맞아요. 공매는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 매각해버리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월한 공권력 행사죠. 그래서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음 문제.